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마감 잘 하셨나요? 자, 초전도체부터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저는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어제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은 무더기 급락을 했습니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있죠. 그 장 전부터 악재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이처 초전도체라고 검색을 해보면 아마 8시, 요게 아마 HTS 상에서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바로 취했던 액션은 어제 영상 보시면 제가 많은 종목들을 또 베팅을 하고 물론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오늘도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팔고 후회하는 게 100번 1000번 낫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요 계좌 같은 경우는 파워 로직스는 일단 내일 갭을 두드려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챙겨갔어요. 추가 매수는 하진 않고 파워 로직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건 한번 복귀해 보세요. 왜 대장주 그리고 왜 강한 종목을 노려야 되는지 어제 영상에서도 그 말씀 드렸죠. 상한가만 하더라도 상한가 안에서 대장주와 후발주가 너무 많아요. 상한가 종목들이 무더기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서만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좀 피해가 덜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오히려 수익을 봤다거나 오늘 제가 키움 같은 경우는 장 전에도 체결을 했었고 그냥 시작하자마자 요거는 그냥 정리를 했고요. 제가 대신 같은 경우는 수익을 좀 내고 나왔거든요. 요건 모비스예요. 자, 모비스가 보시면은 49,000주가 팔렸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8시 반부터 전일 종가로 장전 시간에 주문이 있어요. 장전 시간 외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렇게 미리 좀 캡처를 해둔 게 저는 요때 그냥 모비스 정리를 했었거든요. 모비스도 보여드리면 장 전에 정리를 했었고 장 시작과 함께 또 공략을 해가지고 짧게라도 수익을 확정을 짓고 나왔습니다. 장중에 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장 전에 악재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덕성우예요. 덕성우도 보시면 저도 이제 시작하자마자 8시 30분 땡 하자마자 바로 주문 걸어놨었거든요. 절반 정도 덕성우 키움 같은 경우에 바로 체결이 됐어요. 매도 체결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덕성 우선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네이처에서 악재 아니다 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개파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강했던 종목을 왜 노려야 되나. 그 밖에 제가 좀 피해를 봤던 게 국일신도 그래도 이것도 어제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챙겼다. 어제 상한가에서도 챙겼고 오늘은 이제 요 빠졌을 때 베팅해가지고 수익을 좀 내고 요때는 그냥 짧게 하고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제 좀 보여드렸는데 제가 베팅을 좀 했잖아요. 하지만 요때도 공략해서 오전에 챙기고 여기 오전입니다. 오전 30분 그 다음에 오후에 들고 있던 물량을 상한가 가서도 좀 일부 챙겼거든요. 그 다음에 탑 엔지니어링 요 계좌에서는 탑 엔지니어링은 그냥 과감하게 손절을 했어요. 과감하게 탑 엔진은 제가 장 전에 역시 8시 딱 30분 되자마자 주문을 물론 이제 걸었는데 체결이 안 됐습니다. 체결이 안 됐고 바로 이제 요 매도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덕성우라든지 특히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는 매수 우위로 출발을 했습니다. 신성델타 테크도 그러니까 요게 가장 중요했는데 장 전에 네이처 그 악재 기사가 있었음에도 장전 시간에 매수 물량이 더 우위에 있었어요. 몇십만 주 우위에 있었습니다.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요때 베팅을 하고 오늘 추가 매수도 좀 하긴 했는데 과감하게 손절을 했고요. 요때 이제 짧게 먹고 나왔고 탑 엔지니어링은 근데 사실 요게 오늘의 최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후에 요때 짧게 건드리긴 했지만 요거를 집중하진 않았고 오늘 제가 집중을 했던 종목은 인지 디스플레이. 자, 인지 디스플레이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어제 종가보다 결국에 또 위로 마감을 했어요. 저는 시간에서 오늘 요게 제가 미리 켜놨는데 인지 디스플레이 요거는 시간의 거래입니다. 오늘 3,4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시간에서 다 좀 팔았어요. 오늘 매매한 것들 보시면 대부분 다 인지 디스플레이예요. 인지 디스플레이. 이쪽에서 집중을 했다. 인지 디스플레이. 그래서 오늘은 인지 디스플레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요 구간 그리고 요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들은 요 구간에서 그냥 뭐 짧게 치거나 그냥 본절 짧게 손절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크게 수익을 내지 못하고. 네, 뭐 시가부터 하면은 그래도 뭐 5%대 되네요. 요때 그냥 짧게 뭐 큰 수익은 아니고, 제가 요때 이제 추세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네, 뭐 여기 위에서부터 보더라도 여기까지가 이제 10%가 넘어갑니다. 더 상승은 하긴 했지만 그냥 뭐 3% 기본 3% 5% 뭐 7% 10% 이렇게 뭐 다 챙겨갔어요. 요 구간에서도 베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3% 뭐 5% 뭐 10%다 챙겨갔고, 요 자리도 그렇고, 마지막에 종가 무렵에도 집중을 했던 데에는 역시 카운터어택. 뭐 최근에 카운터어택 관점에서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신성르다테크 어제 거래 정지 예고 공시가 나오고 어떻게 마감을 하면 거래 정지가 된다라고 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 한 종목인가를 제외하고는 그냥 어제 전일 종가보다 한 호가라도 위로 마감하면 거래 정지가 됩니다라고 이제 종목들을 좀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유일하게 이제 신성델타테크가 악재가 나왔지만 정말 이렇게 좀 마지막에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딱 그냥 최우선으로 봐야 될 종목은 가장 차트가 좋았고 가장 신성델타테크 대장주와 함께, 아니면 대장주보다 더 많이 올랐을 수도 있어요. 인지디스플레이가 고점 대비 해가지고 한 19% 올랐고, 신성델타테크가 요 저점 대비 해가지고, 그죠? 보면은 인지디스플레이가 더 탄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만큼이나 오늘 인지디스플레이는 충분히 트레이딩을 집중을 할 만했다. 요것만, 저는 그래서 요것만 봤어요. 인지디스플레이. 나중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급등주의 통계, 급등주의 속성, 이런 부분들, 뭐 급등하기 좋은 날, 조정받기 좋은 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카운터택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전도체라는 재료 자체가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기사 하나로 웃고 기사 하나로 급락하는 상황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간중간 유튜브 영상으로 챙겨 가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강조드렸던 것 같고요. 홀딩을 하면 당연히 이제 뭐 좋은 상황이 있었을 때 딱 갭을 뭐 이렇게 좀 먹으면서 기분 좋은 출발이 될 수도 있겠지만, 홀딩을 하는 데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따른다. 항상 리스크를 좀 잘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매매하실 때에도 좀 뭐 분할 매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리스크를 완전히 회피하는 방법은 계좌를 비우고 다음 날을 맞이하는 거다라는 말도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자, 신성르다테크가 거래 정지고요. 덕성과 파워로직스가 거래 재개 날입니다. 내일 주도 그러니까 열세를 쥐고 있는 종목은 뭐 덕성이 아닐까 싶어요. 덕성과 이제 파워로직스. 그래서 덕성의 시가, 파워로직스의 시가, 그리고 움직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오늘 뭐 급락한 종목들 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만 좀 짚어드리고 네, 넘어갈게요. 초전도체는 그리고 원익 PN이 어제 그런 말씀도 드렸죠. 저라면 베팅 안 한다, 최우선으로 보지 않는다, 저라면 종목 교체를 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단일가의 리스크. 이제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신성레테크가 움직였을 때, 신성레테크가 뭐 반등을 줄 때 이런 식으로 뭐 반등이 나온 종목들도 있잖아요. LS 전선 아시아도 뭐 이렇게, 그죠? 하지만 원익 PN이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30분 단위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그 밖에 아까 이제 뭐 토마토 시스템스라든지 오늘 간단하게 보고, 종목들도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전에는 뭐 초전도체 쪽에 뭐 저는 볼 수밖에 없고, 오늘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오늘 빅텐치 요게 요거를 매매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오늘 요거는 파도는 오늘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여전히 이 조정도 뭐 5일선, 뭐 쉽게 말해서 5일선이고요. 5일선. 특별하기 때 말씀드리는 맥점. 그 다음에 뭐 신규 상장주 공략법 기준에도 뭐 계속해서 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주도를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밀려났을 때도 봤었고, 이제 일본봉 상에서 좀 추세 전환의 모습, 이때가 아마 일본봉 상에서 생명선 돌파한 움직임일 때요. 이때는 생명선, 딱 수렴 자리고, 그래서 슈팅 나왔을 때 뭐 챙기고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앞타바이오도 네, 뭐 이렇게 매매를 뭐 했었고요. 공략하고 챙겨주고 물량 모으고 챙겨주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트레이딩은 사자마자 1초 만에도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사자마자 이거 아니다 하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타바이오 뭐 요 정도만 할게요. 제가 오늘 주도를 했던 거는 인지 디스플레이입니다. 인지 디스플레이. 결국에 그냥 종목 선정은 신성 글라테크를 보셔도 되고 누가 뭐라 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대장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사실 그냥 등락률 본다면 인지 디스플레이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면 좋습니다. 신성 글라테크 그 이상으로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좀 오늘 집중을 했고 넘어갈게요. 지금 상한가가 토마토 시스템 오늘 상한가 기록한 게 토마토 시스템이 이제 원격 진료 뭐 관련해가지고 상승을 했고요. 미래산업은 뭐 권리락, 무상증자 권리락, 미래산업이 무상증자 권리락에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고, KBG가 오늘 이쪽에서도 막 뉴스 나온 종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죠? 그 음극재 관련해서 KBG, 뭐 애경케미칼, 뭐 윈텍,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 거 같고요. 죽어 있다가 이렇게 좀 뉴스 나오면서 움직인 종목들. 자, KBG도 아마 제 지난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뭐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막 언급도 되고 그랬을 테지만 여기 딱 벗어나고는 언급을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차트. KBG, 미래산업, 태성이 뭐더라? 태성이 AI 관련해가지고 뭐 애플 AI. 이노지는 요거는 좀 아쉬워요. 요거는 중국 지금 시간의 특징주가 한국 화장품 6%, 코리아나가 주도를 한 것 같은데 시간의 상한가를 요것도 이제 제가 끝난 건 아니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5일선을 이렇게 살짝 좀 꼬리 붙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자, 코리아나 8%, 한국 화장품 4.85%, 6.90%, 이치한별 4.17%, 차트가 죽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죠? 급소 맥점 카운터어택 관점에서 딱 볼 수 있는 자리인데 일단 시간의 반응은 있고요. 갭만 띄우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을 받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또 갭을 좀 띄운 다음에 반짝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멋지게 슈팅이 만들어지는지 체크를 요쪽 중국 요쪽 화장품 쪽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노진이 그 의료 그거예요. 중국 의료관광, 단체 의료관광수에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네요. 그 다음에 좀 호텔신라, 뭐 파라다이스 또 분위기 좋으면 차트는 뭐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셀트리온 이슈가 있어요. 셀트리온이 이제 합병을 한다. 2개 합병하고 추후에 뭐 셀트리온 제약은 나중에 또 합병을 하겠다라는 부분. 그런 기사 나오면서 이제 빠졌다가 시간에서 올라가기도 했지만 일단 차트는 박살 나 있습니다. 차트는. 근데 이제 이러한 모멘텀을 통해서 멋지게 좀 차트가 만들어질지 아니면 갭만 띄우고 또 밀릴지를 잘 봐야 됩니다. 높은 갭 감당하고 덥석 무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A-프로젠 같은 경우도 오늘 매매를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A-프로젠 그리고 이것도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나왔네요. 오늘. 그리고 A-프로젠 그룹주들도 차트 여전히 살아있고, 신규 상장주 파두, 큐라티스, 큐리옥스는 시간에도 빠졌고, 오늘 이것도 파두뿐만 아니라 밑에 보시면 분봉 있죠. 이것도 오늘 집중을 했어요. 매매는 하진 않고. 그래서 요 구간에서 집중을 했다면 요때 정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살리는지를 봤습니다. 두 가지를 봤어요. 그냥 당일 흐름에서 추세를 살리는지, 일봉 차트가 좋아야 계속 보니까 신규 상장주 공략법 기준에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봤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큐리옥스는 좀 아쉬웠었고요, 흐름이. 그 다음에 AI 반도체, 한미 반도체 이런 그 HFR이라든지 뭐 솔리드, 다산 네트워크스는 사실 그거였던 것 같은데, 성신양이랑 다산 네트워크스는 오늘 뉴스가 나온 게 그 우크라이나 얘기네요. 다산 네트워크스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성신양에도 시간에서 급등을 한 게 요거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뭐 이런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시간에 의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2차전지 빼고는 그럼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HN 생명선에서 이제 방향성 이렇게 좀 이어져야 되는 자리고, 에코프로는 그래도 아쉬웠지만 오늘 요 앞쪽에 음봉을 먹으면서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생명선을 완벽하게 돌파를 또 해 나가는지, 그리고 포스코 DX도 이렇게 생명선 가까이 좀 붙이는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생명선 역시 금양이 10% 올랐고, 나인테크 이런 거 같은 거는 뉴스 나오면서 급등을 했던 것 같네요. 그 밖에 이제 음극재 아까 상한가 특징주 재료가 음극재였고,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AI 의료 쪽인데, 루닛도 제가 최근에는 막 말씀을 안 드렸을 거예요. 뭔가 조잡하죠. 제 생명선 중심으로 그냥 네,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지 체크를 해보고요. 자, 계속 반복입니다. 초전도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홀딩에 대한 리스크는 다른 문제고요. 다른 문제고, 장중에 어떤 뉴스 나오면 계속 빠지는지, 정말 이제 박살 나는지, 아니면 이제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입장 발표를 또 하는지,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라든지 또 LK99 검증위에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또다시 움직일 수 있으니 계속해서 관심목에 넣어두고 저도 이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 강의 공지를 최근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로 잡아놨는데요. 라이브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라이브 참석이 가능하신지. 라이브 참석 인원이 많지 않으면 진행을 하지 않거나 다른 강의로 진행을 한다거나 그래야 되니까,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특강 게시판에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내일이 이제 금요일장이고 마무리 잘 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관심 종목 영상으로 또 주말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